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법인 대표님들이 내 급여가 얼마로 책정되면 좋은지 그걸 모르겠다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월급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최저임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최저로 줘야 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인 임원의 경우에는 딱히 하한이나 상한 같은 규정은 없죠. 연봉이 아주 크게 일정 금액 넘어가면 어디에다가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가끔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시를 하는 거지 그 돈을 받아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과 달리 국세청에서는 임원들이 받아가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받아간다는 뜻은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한다는 뜻이죠. 아무 근거 규정 없이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용 처리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는 임원의 보수 상여 등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상법 규정에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법인 설립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정관에 의해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임원 보수 규정을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정관에 이런 규정을 세무서에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면피되진 않기 때문에 매년 보수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임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하시죠? 제가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설명드릴 때 개인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한번 내고 나면 다 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소유와 병력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회사 돈이 내 돈이 아니죠. 대표인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 내 월급을 회사에 비용 처리를 해서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이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이나 주식 양도 등을 할 때 세금이 마지막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적절히 보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 적절히가 얼마냐? 당연히 법인의 매출과 비용 등을 고려한 순이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서 월세 100만 원이 빠지고 직원 월급 200만 원이 빠지고 거기에 대한 사대 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 빠지고요. 공과금 70만 원, 카드 사용액 한 200만 원 이러면 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결국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뺀 400만 원이 남는데 대표님들이 월급을 500, 600 이렇게 책정하시면 내 보험료까지 하면은 회사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이 많은 회사는 당분간 걱정이 없겠지만 자본금이 아주 적은 회사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낸다면 월급을 주기 위해서 또 내 돈을 회사에 넣어야 되겠죠. 즉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돈을 넣고 내 월급을 받아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마이너스 나고 돈 집어넣고 이러다가 고심 끝에 대표의 월급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줄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공단에 월보수 변경 신청하고 원천세 신고할 때도 줄여서 신고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번 책정되면 1년을 쭉 가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월급을 줄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연금을 낮추는 행위를 해야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설립할 때 예상 매출액, 예상 비용 등을 한번 따져보시고 월급을 책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초기의 법인을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회사에 이익은 많이 나요. 일단 이익이 2억을 넘어가면 법인은 법인세가 20%로 올라갑니다. 2억까지는 10%고요. 회사의 이익은 2억, 3억, 4억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떤 대표님들은 월급으로 많이 가져가면 보험료 떼이고 소득세, 지방세 떼이고 하면은 세후 급여 가져가는 게 너무 적다고 이익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아주 적게 가져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나중에 집이라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너무 세금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 개인자금 출처를 입증할 만한 금액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의 대표님들이 뭐 2, 300만 원 이런 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정히 급여를 올리셔야 됩니다.
적정히 올리시면 보험료나 세금 떼고 개인자산도 적정히 쌓일 거고요.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에 대비해서 자금 출처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봉이 많을수록 제가 늘 강조드리면서 좋아하는 퇴직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전 3년 연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익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내는 게 법인세 절세 효과랑 맞물려서 좋은지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익이 3억, 5억 이런 회사에서 월급여를 500, 600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너무 적다는 거를 계산식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익이 2억 넘어가면 법인세가 지방세까지 합쳐서 22% 세율입니다.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아갈 때 내 실효세율, 즉 내가 최종 부담하는 소득세율이 법인세 22%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월급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봉이 1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자와 달리 법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공제가 되죠. 그러면 1억 2천에서 1,500 빼고 나면 1억 500 정도 남겠죠? 여기에 본인 공제랑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기타 공제 등등 해서 한 돈 1,000만 원 빠진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종합소득 공제를 말하는 겁니다. 돈 1,000만 원 빠지면 최종 세율을 곱할 과세 표준이 한 9,300, 400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35%가 적용이 되겠죠. 6%, 15%, 24%, 35%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을 곱해져서 최종 소득세가 한 1,800, 1,700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이러면 세금을 1억 2천으로 나누면 실효세율이 14%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득세율이 8단계 누진세율이다 이런 거는 내 과세 표준에 따라서 곱해지는 세율을 말하는 거고요. 최종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왔을 때 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연봉으로 나누게 되면 정말 내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1,700 정도 나오니까 1억 2천으로 나누면 실효세율이 한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한 14%, 15% 정도의 세율이 나오는 거죠. 법인세율이 아까 22%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억 2천 연봉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더 올리셔도 되겠죠. 즉 법인세율 22%랑 비슷하게 가시려면 계산해보면 연봉이 한 1억 8천 정도 되면은 한 22% 금방 실효세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간다면 법인세율 22%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연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에서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익이 많은 회사가 무조건 법인세율 22%랑 비교해서 연봉을 한 1억 8천까지 올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나 소득세 이런 게 두려워서 너무 적게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여를 너무 많이 가져가셔서 보험료랑 세금을 떼고 세후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퇴직금을 활용하셔서 월급여를 1,000만 원 받아갈 거를 한 700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퇴직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럴 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금액의 월급에 대해서 보험료랑 세금 때문에 세후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진다면 일정 금액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그 금액을 퇴직할 시점에 가져갈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굿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정관에만 규정을 두시면 안 되고 퇴직금 재원을 꼭 마련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회사를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과 잘 얘기하셔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고려한 임원 급여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